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유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요, 진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물건의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 다 좋고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좋고 나쁨을 판별할 수 있으면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좀 피가 되고 살이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사람만 좋아서 그 사람을 믿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진짜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봐야 할 물건은요, 2017-0400 014730 이 물건이고요, 공매 물건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이 물건이 한두 개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물건이에요. 한 장소에 있는 물건이 여러 개 나왔다라는 것은 당연히 왜 이렇게 나왔냐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그런 물건이고요. 당장의 수익 구조보다는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예측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해야 하는 그런 물건이죠.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되었어요. 이런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나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찰 가격을 물어보고요,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딱 받았죠. 한 물건에 물건이 여러 개 나와 있으니까 각각의 낙찰 가격은 면적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가격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정상인데요, 이 물건의 낙찰 결과를 보니까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의 차이가 꽤 크게 났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요, 그때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입찰 가격을 물어본 사람에게는 좀 높은 가격을 쓰라고 해놓고, 전문가 본인은 다른 물건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서 낙찰을 떡하니 받았더라고요. 10개 이상 되는 물건을 싸다고 덮어놓고 낙찰 받다 보니까요,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겨나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출이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이 오피스텔을 몇 개씩 낙찰 받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버거운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 오피스텔 대부분이 회사의 기숙사로 쓰고 있었고요, 몇 달 안 가서 그 기숙사를 옮기기로 결정이 났다라는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싹 다 돌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이미 입찰 전부터 다 돌아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를 많이 믿었죠. 부동산 경매에서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경매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원칙이죠. 물건과 사랑에 빠지면요, 좋은 이야기는 더 좋게 들리고요, 나쁜 이야기는 그냥 쓱 흘려듣고 말아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그때 이 오피스텔에서 월세가 매월 45만 원씩 나왔어요. 몇 달간 이렇게 두둑히 나오니까 기숙사가 설마 가겠어? 그리고 기숙사가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기숙사가 다른 곳으로 다 빠져나가고요, 그러면 월세가 뚝 끊기고요, 또 공실로 몇 달간 놔두다 보니까 겨우겨우 나왔던 오피스텔 월세 수입이 확 줄어버려요. 여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도 겨우겨우 맞춰야 하는 그런 시기까지 왔죠. 처음 낙찰을 받았을 때는 웃돈을 받고 파네 마네,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웃돈을 조금 저렴하게 주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렸는데요, 막상 뚜껑 까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서로 아는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이때부터는 거의 총 만들지 않았지 전쟁 모드로 돌입하는 거죠. 오피스텔을 잘 안다라는 그 전문가 양반, 그 양반은 슬그머니 자신이 낙찰받았던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다 털어버리고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전문가의 말을 믿은 그런 얼치기 투자자들만 남아있는 뭐 그런 형국으로 변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손실을 보면서 뭐 울면서 처분하는 그런 투자자도 있었어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경매나 공매에 약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을 너무나 믿고 잘 따르면 그 사람들이 혹은 그 사람이 뭐든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경매 공매 세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는 것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야 하고요. 아무리 믿고 친하다고 해도 뭔가를 판별해야 할 때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오로지 객관적인 사항만 놓고 보고 뭔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전문가를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뭐 이런 건 있어요. 조금만 잘 된다 싶으면 그게 다 내가 잘 돼서 모든 공을 자신에게 몰아서 축겨 세우는 것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봐서 그런지 저도 그렇게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상황을 보지. 사람을 믿지 마시고요. 상황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믿어야 되고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상황을 판단하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경매나 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이요, 솔직히 좋으면 뭐 얼마나 좋을 것입니까? 그리고 나쁘면 뭐가 나쁜지를 꼭 확인하고 정확하게 이 점은 나에게 안 좋구나 라고 인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오고 가는 것이니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인정에 연연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 진짜 경계하십시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때 그 기분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고 지금까지 버틴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낙찰받고 초기에 손실을 보고 던진 사람은 아마 만만치 않은 마음고생을 했을 겁니다. 이런 개미 지옥인 물건을 높은 가격에 낙찰받으라고 꼬드겨서 웃돈을 챙기려 했던 사람도 아마 어디선가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중장기로 버티는 것은 낮은 가격에 사서 약간씩 오르는 가격을 보면서 버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높은 가격에 샀는데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버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아요. 보통은 얼마 못 가서 손실을 보고서라도 그냥 던지게 되더라고요. 좋은 물건, 돈 되는 물건, 이런 물건은 자신이 냉정하게 생각해도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물건이에요. 남들이 좋다라고 추천하는, 또 그렇게 권하는 그 물건이 자신이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패스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쌓으면서 판단력을 길러야 하는 거고요. 센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센 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요, 남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신의 지식을 늘리면서 버틸 자신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해 보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꼭 좀 눌러주시고요. 아울러 알림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